품격 있는 아재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 아재입니다. 국민의 60% 이상이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가 불공정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그래서 특검을 해야 한다라는 응답도 60%를 넘고 있죠. 그런데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빌런으로 등장했습니다. 나는 반댈세,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심지어 SBS 조사에서는 중도층마저도 64.5%가 특검법 발의가 적절하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법사위에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이 조정훈 의원이 이렇게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스스로 키맨으로 등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민주당 의원 전원 서명을 받아서 발의한 이 김건희 특검법을 제대로 살펴보기나 한 건지 의심이 듭니다. 조정훈 의원이 어제 CBS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본인이 반대하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밝혔습니다. 첫 번째는 현실론입니다. 이거를 여차저차해서 본회의까지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확률이 99.9%다. 그러니 이렇게 현실성 없는 안을 가지고 민주당이 정치쇼를 벌이고 있는 거다. 나는 그런 정치쇼에 들러리 서긴 싫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 특검을 하면 300일 넘게 한다. 특검을 해서 특검하면 300일 넘게 하거든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일 겁니다. 자, 이렇게 처음에는 300일 넘게 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이제 빌드업 하더니 1년으로 늘어나요? 이런 것들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 우리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국회가 논해야 되는데, 이 검찰, 특검, 조사 전국으로 1년을 보낸다는 것이 제가 초선 의원이라서, 비교섭 단체 의원이라서 그런지 수용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내세운 게 특별감찰관입니다. 이 특별감찰관은요, 대통령이든 배우자든 그 사람들의 과거 범죄 행위를 조사하고 감찰하고 그런 기구가 아니에요. 대통령, 배우자, 그리고 사촌인의 친족, 또 비서실 내의 수석 비서관 이상의 공직자들의 공직 비위를 예방하고 감찰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감찰 범위도 보면 공공기관 계약, 인사청탁, 뇌물, 공금횡령, 이런 내용을 예방하고 감찰하기 위한 그런 조직입니다. 근데 지금 특검법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김건희 씨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결혼하기 전에 문제도 있고요. 최소한 대통령 당선 이전의 문제들입니다. 대통령 배우자로서 저지른 범죄 행위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특별감찰관실에서 감찰을 한다는 겁니까? 이 조정훈 의원은 특별감찰관을 대안으로 내세우면서 이게 이 사건에 딱 맞아 떨어지는 사안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논쟁의 필요도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앞뒤 맥락을 좀 살펴보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본인이 내세운 반대 사유 두 가지 중에 300일 이상 걸린다, 1년 이상 걸린다. 이 얘기는요, 법안 내용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발의한 이 특검법 내용을 보면요, 우선은 특검을 임명하는 절차가 필요하죠. 4단계를 거치는데,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국회의장이 대통령에게 특검을 임명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하는데 3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거꾸로 이 본인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에, 그러니까 민주당이 되겠죠, 이 교섭단체에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달라라고 의뢰를 합니다. 이것도 3일 이내에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교섭단체가 대통령에게 특검 후보자를 2명을 추천합니다. 이거는 5일 내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러고 나서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는데 이건 역시 3일 이내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을 임명하는 이 4단계의 절차를 모두 거치는데 필요한 소요되는 기간은 총 14일, 2주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검이 임명이 돼서 출범을 한다. 그러면 준비기간과 수사기간을 합쳐서 90일 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일 동안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어 있고요. 70일 동안 수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대통령이 승인을 하면 한 차례 30일 내에서 연장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90일 내로 수사를 끝내고 기소 여부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특검 임명하는 절차에 14일, 그리고 수사 준비 거쳐서 수사를 마무리하기까지 90일, 도대체 300일, 1년, 이런 얘기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혹시라도 이 재판 기간까지 얘기를 한 것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 특검법의 재판 기간도 정해져 있거든요. 1심 3개월, 2심 2개월, 3심 2개월, 1, 2심 다 합쳐서 7개월 내로 모든 재판도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신속하게 재판 절차도 진행이 돼요. 그리고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된다고 해봐야 기껏해야 주 1회 정도 재판이 열릴 겁니다. 그러면 온 국민이 그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뉴스 챙겨보겠다고 온통 거기에 매몰됩니까? 그 재판 기간 동안에 국회는 일 안 해요? 상임위 안 엽니까?
그리고 300일이든 1년이든 그 얘기를 한 이유가 패스트트랙으로 상정했을 때 처리 기간을 감안해서 얘기한 걸 수도 있습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되면 그 본회의 처리되기까지 최장 길게 잡으면 330일까지 소요가 되니까요. 자, 그런데 패스트트랙으로 법사위에서 일단 올려놓으면 본회의 처리될 때까지 여야 간에 물밑 협상을 하고 있으면 될 일입니다. 그리고 할 일 하면 돼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다고 해서 본회의 처리될 때까지 1년 가까운 기간 동안에 국회 아무 일 안 합니까? 거기에 어떻게 모든 이슈가 매몰돼서 민생도 못 챙긴다고 하는 건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자, 민생 얘기를 하니까요. 뭐 본인이 회계사 출신이고 그 말 많고 탈 많은 여시제 부원장 출신이라서 전반기에 산자위 하다가 후반기에 정의당이 강력히 요청을 했대요.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달라. 법사위 가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달라. 그런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민주당은 민생 안 챙기고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당선되자마자 처음 결재한 지시사항 1호가 바로 두 가지. 민생 경제위기 대책위를 꾸려라. 그리고 민주주의 위기 대책기구를 꾸려라. 그래서 오늘 민주당이 민생 경제위기 대책위원회를 오늘 출범을 시킵니다. 국회의원들이 한 가지 일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각각 상임위가 있고 정당 역시도 여러 가지 일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동시에 추진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본인이 산자위에서 법사위로 갔으면 법사위에 합당한 법사위에서 이슈로 다뤄야 할 만한 그런 내용들 챙겨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법사위원회 와서 나는 여기 있기 싫었는데 정의당이 요청해서 여기에 왔어. 여기서 나 고생 엄청 하고 있어. 민생이 위기야. 수출 챙겨야 돼. 일자리 챙겨야 돼. 그럼 사보임을 해서 다시 산자위로 가든지요. 이 법사위에서 위원이 총 18명인데 민주당이 10명이거든요. 그리고 비교섭 단체 시대전환에 조정원 의원이 한 명 있는 겁니다. 패스트트랙에 태우려면 조정원 의원이 찬성을 해줘야 돼요. 안건 조정위를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반기 때 이 비교섭 단체가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있었죠. 근데 나중에 민주당하고 합당하고 나서 민주당에서 민영배 의원이 탈당해서 비교섭 단체 몫으로 안건조정위원회에 참여를 했잖아요. 그 자리를 채웠잖아요. 근데 그 자리를 지금 조정훈 의원이 대신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의당이 요청을 했대요. 거기 와서 야당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면 될 일 아닙니까? 자, 이 법안이 통과되려면 크게 두 개의 허들이 있어요. 첫 번째 지금 말씀드린 법사위를 통과해야 되고요. 그리고 본회의야 뭐 과반 찬성하면 되니까 민주당이 169석이니까 무난하게 통과가 될 건데 두 번째 허들이 대통령의 거부권입니다. 재의 요구권. 나는 이 법안 받지 못하니까 국회로 다시 떠넘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99.9%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기 때문에 내 이번에 이 법안에 찬성할 수 없어. 이건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는 말이 아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치자고요. 이걸 특검을 발의하는 이유가 검찰, 경찰 모두가 본인이나 본인 배우자, 가족에 대해서 수사를 물타기 하니까, 봐주기 수사를 하니까, 족족 무혐의 처분을 하니까 안 되겠다, 수사의 공정성이 깨졌다 해서 특검을 임명하자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법안을 받지 못하겠다고 다시 튕겨내요, 대통령이. 그러면 지금 경찰이 무혐의 처분하고 검찰이 봐주기 수사하고 있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다. 이거를 자백하는 셈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때 상황 봐서 3분의 2 의석을 채워보려고 노력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만에 하나 안 단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정치적 부담을 지는 겁니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거니까 나는 반대야. 이 얘기를 돌려서 얘기를 하면 대통령한테 부담 줄까봐 나는 반대하겠어. 이거 같은 얘기가 아닙니까? 자, 김건희 씨 특검법이 담고 있는 범죄 혐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주가 조작, 두 번째 허위 경력, 세 번째 뇌물성 후원. 이 세 가지 범죄 혐의를 윤석열이 즐겨 쓰는 언어로 또는 정경심 교수에게 유죄 판결을 했던 판사들의 언어로 요약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주가 조작. 자본시장이라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금융 범죄다. 특히나 김건희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대통령 윤석열도 거짓말로 일관하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 두 번째, 허위 학력, 허위 경력. 공정한 경쟁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과 청년들에게 허탈감을 야기하고 그 허위 경력으로 장기간에 걸쳐 대학 강단에서 학생을 가르치면서 부와 명예를 쌓는 등 학문의 전당인 대학의 채용 절차와 강의에 신뢰를 떨어뜨리고 우리 사회의 믿음을 저버려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다. 세 번째, 뇌물성 후원. 고위공직자, 특히 사회정의 구현이라는 사명을 지닌 검사와 가족이 그 공적 권력을 사적 치부에 활용하는 등 매우 파렴치한 신종 정경 유착 범죄 혐의다. 어떻게 이렇게 윤석열의 언어로 들으니까 이게 얼마나 중대 범죄인지 조금 실감이 되십니까?